바이비트 해킹 사건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시바이누 코인은 묵묵히 상승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인 시바리움이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짧은 기간 안에 지갑 주소 수가 500% 가까이 증가한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견인할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바리움의 현황과 그 배경, 그리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리움의 데이터를 보면 지난 2월 18일 1000만 개였던 시바리움의 지갑 주소수가 2월 25일에는 6100만 개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갑 주소수란 블록체인상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하거나 전송할 때 사용되는 고유 식별자를 뜻하죠. 이 수치의 급증은 단순한 사용자 증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서도 시바이누 코인 생태계에 새롭고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할 점은 이와 상반되게 시바리움 내 실제 거래 건수는 90% 이상 급감하였고 네트워크의 예치된 자산 가치는 6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하락하는 등 하락하는 시장의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죠. 네트워크의 예치된 자산 가치는 투자자들이 해당 플랫폼의 유동성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즉, 사용자 수 증가와 실질적인 거래 활동에 부조하는 단기적인 관심 유입과 장기적인 가치 창출 간의 간극을 보여주죠. 이러한 상반된 형상 뒤에는 치카와라는 민코인 프로젝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카와는 동명의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민코인으로 시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가 신규 사용자를 네트워크에 온보딩하기 위해 고안한 전략적 수단이죠. 치카와 프로젝트의 특징은 누구나 지갑을 생성하고 최대 10억 개의 토큰을 민팅,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새로운 토큰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민팅된 토큰의 20%가 무작위로 160명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랍되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죠. 이 같은 방식은 신규 사용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바이누 생태계 내에서 활발한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과거 주식장에서 볼 수 있었던 몇몇 사례들과 흡사한 면모를 보여주죠.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시기는 단순한 투기만 있었던 시기가 아니라 투자 방식과 기업의 성장 전략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온 시기로도 평가받습니다. 당시 IT 기업들은 대중들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적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들 전략은 오늘날 시바이누의 온보딩 전략과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 넷케이프는 1995년 IPO를 통해 대중에게 투자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초기 참여자뿐만 아니라 소액 참여자들에게도 주식 분배를 확대하여 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거죠. 그 덕분에 당시 넷케이프의 주식은 단순히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낸 지표를 넘어서 인터넷 혁명의 선봉에 서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많은 개인 참여자들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최근 있었던 바이비트 해킹 사건으로 인해 시장이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방어력을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바리움의 기술적 혁신과 치카오 프로젝트를 통한 전략적 온보딩의 결실로 볼 수 있습니다. 시바이누 생태계가 단기적인 숫자상의 성과를 넘어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시바이누 코인의 차트에서도 보여지는 사실입니다. 시바이누 코인의 차트 역시 단기적인 하락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아담 앤 이브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격 조정과 횡보 조정으로 구성된 패턴이죠. 가격 조정에서는 빠른 속도로 개미들을 털고 횡보 조정은 개미들을 천천히 말리면서 물량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다 물량이 모이면 상승하는 패턴이죠. 시바이누는 이런 식으로 아담 앤 이브 패턴이 나왔고 커브핸들까지 그려주었습니다. 아담에서는 가격 조정, 이브에서는 횡보 조정, 커브핸들에서는 저항과 지지, 그리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시바이누는 아직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패턴의 예를 들면 21년도에 샌드박스 코인이 있습니다. 샌드박스 코인은 이렇게 아담과 이브를 그리고 핸들까지 그려줬습니다. 아담의 위치에서 가격 조정으로 개미들을 한번 털었고 이브의 구간에서 횡보 조정으로 개미들을 말려 죽였습니다. 개미들이 충분히 털리고 물량이 다 모였다 싶으니까 가격을 한번 들어올리고 커브핸들에서 저항과 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커브핸들부터 1400%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도 채널 하단에서 커브핸들을 완성시키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널의 상단선과 이전 저항점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예상해볼 수 있었죠. 이후엔 타점부터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시작된 비트코인의 조정과 함께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도 빠지고 있죠. 현재는 작년 하반기에 고점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포동의 움직임에서 힌트를 얻고 커브 형태를 재해석했죠. 24년 8월의 저점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서 강세 조정 형태로 커브핸들이 완성됐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기존에 안 좋았던 추세가 최근에 좋아진 게 관찰되기 때문이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지수 매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수 매매란 코스피, 나스닥과 같은 지수와 비교해서 개별 종목의 추세를 파악하는 겁니다. 최근 시바이누 코인은 가상자산의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추세가 좋아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월 초에 있었던 거대한 하락은 트럼프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시바이누 코인과 비트코인 모두 2월 3일에 저점을 만들었죠. 이후에 트럼프가 관세를 살짝 양보하는가 하며 차트가 반등했고, 이에 따라 2월 4일 고점 형성. 하지만 다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 되며 결국 시바이누 코인과 비트코인 모두 2월 8일까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이 두 개의 코인이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시바이누 코인은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조금씩 상승하며 2월 4일에 고점을 갱신한 반면 비트코인은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죠. 그리고 바이비트 해킹이 터진 지금은 2월 3일 형성된 저점을 지킨 시바이누 코인과 반대로 비트코인은 저점을 깬 게 확인되는 거죠. 적어도 최근 3주간의 추세는 시바이누 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다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를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커브핸들이 종료된 구간이라고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커브핸들의 1차 목표가 계산 방식을 사용해서 적어도 200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놀랐던 게 이 정도의 상승은 주식으로 치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런데 코인이라 특히나 민코인이라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몇몇 민코인 사례들 때문이겠죠. 시바이누 코인을 초기에 잡아서 900만원 넣고 7조 벌었다. 어떤 사람이 페페코인을 초기에 투자하고 500만 프로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런 뉴스를 들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죠.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일반적인 거래소에서는 저런 코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 상장 프로세스입니다. 저렇게 몇십만, 몇백만 %의 수익률을 기록한 코인들은 초기에 누구나 코인을 상장시킬 수 있는 유니스왑, 스시스왑과 같은 탈중앙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그리고 덱스에서 많은 수요를 이끌어낸 코인들이 중형 거래소들에게 제한을 받게 되고 중형 거래소에 상장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살아남은 코인들이 흔히들 아는 업비트나 바이낸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바이누 코인과 페페코인 역시 유니스왑에서 최초로 상장되었고 거래소의 체급을 높여가며 뉴스와 같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업비트의 시바이누 코인 차트입니다. 차트상 가장 저점과 고점의 상승률을 확인해보면 700%죠. 하지만 유니스왑의 차트를 보면 상승률이 1억 6,300만 %입니다. 뉴스에서만 보이던 수치인 거죠. 하지만 이것만 보고 덱스에 있는 코인을 막무가내로 매수하는 것은 말리겠습니다. 저도 최근 가장 큰 수익은 덱스에 있는 코인으로 일구었지만 제가 매수한 50여 개의 코인 중 60% 이상은 선물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원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꿈같은 수익률 도전의 리스크는 다른 대형 거래소의 코인보다도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 프로가 넘는 수익률은 어렵더라도 안정적인 거래소를 통해서 그나마 현실적인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이게 1만 프로 이상을 노려볼 만한 코인의 차트입니다. 코인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폭발 직전에 보여줬던 차트 패턴이죠. 이런 코인의 상승 원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한 흔적이 발견돼야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고 이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스권을 만드는 동안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횡보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며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충분히 뺏었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를 추적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펠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 한 번씩 주죠. 물량이 타고 있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지 않고 이전 박스권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세타퓨엘은 12,000% 상승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도지코인은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도지코인은 2만 프로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리즈는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칠리즈는 26,000% 상승했습니다. 방금 예시에 나온 3개의 코인 모두 21년도 2월달에 신호탄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지금보다도 시장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았습니다.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허구한 날 비트코인을 깎아내렸고 알트코인들이 녹아내렸었죠. 하지만 결국엔 차트 패턴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좋은 코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4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 번씩 주죠. 물량이 타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1년 6개월 매집한 세타퓨엘이 12,000% 상승했고 2년간 매집한 도지코인과 칠리즈는 20,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4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20,000%, 많이 가면 50,000%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0%면 100만원이 2억이 되고 50,000%면 5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코인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코인을 매수해 보실 분은 더보기란 요청사항에 4년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을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을 문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공개하지 왜 따로 신청하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최근에 이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채널이 정지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코인을 돌려서 말했다가 정지를 2번까지 당하게 되었고 한 번 더 정지당하면 채널이 영구 정지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 이해 바라며 이 코인의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요청사항에 4년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